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사람을 만납니다. 그러다 인간관계에 지쳐 혼자 집에 있을 때면 주변에서는 사람 좀 만나라고 조언 아닌 조언을 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여러 사람을 만나면서 살아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끊임없이 인간관계에 매달리다 보면 때로는 우리에게 큰 부담과 스트레스가 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한 연구에 따르면 3명이 모이면 그중 1명은 인간관계 때문에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한때 인간관계에 집착할 정도로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아부었지만 결과는 항상 마음이 허하고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인생의 순리를 배웠습니다. 떠날 사람은 내가 얼마나 노력해도 떠나고 남을 사람은 어떻게든 남는다. 때론 사람들을 움켜쥐고 있어봤자 결과적으로는 내 손만 아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랬나 보다 하고 떠날 사람을 떠나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결심이 흔들릴 때가 많았습니다. 오는 사람 막지 말고 가는 사람 잡지 말라. 이 말이 생각보다 쉽게 실천되지 않더군요. 더군다나 주변에서는 인생 뭐 별거 있냐며 좋은 사람 좀 만나면서 즐기면서 살라고 조언 아닌 조언을 하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세상엔 선한 사람도 있고 나를 진심으로 챙겨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나이가 들수록 혼자 지낼 줄 아는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낸다는 겁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고독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사교적으로 되는 것은 고독한 상태에 자기 자신을 견딜 능력이 없어서다. 사람에 집착하게 되면 나만 비참해집니다. 기쁨과 슬픔을 모두 나누려고 한다면 더욱 괴로워지죠. 기쁨을 나누면 그것이 질투의 대상이 되고 슬픔을 나누면 그것이 나의 약점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너무 잘해주면 그것이 상대방에게 소중한 대우가 아니라 오히려 나를 무시하고 우위에 서려는 계기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행복해지려면 사람을 멀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나이 들수록 행복해지는 7가지 방법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쌓아가는데 많은 도움을 줄 거라 확신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셔서 저에게 작은 운들을 모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인간관계를 좁혀라. 땅 위에 세워진 건물은 넓고 클수록 안전하지만 행복이라는 건물은 그 반대이다. 따라서 행복이라는 집은 너무 크지 않게 짓는 것이 좋다. 크게 짓고자 하는 욕심을 부리면 그 때문에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많은 불행이 찾아온다. 이러한 불행은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인생의 행복은 무너지기 쉬운 것이 되고 만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스스로 억제하는 일은 행복에 이르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 우리들의 목표 생활 반경, 접촉하는 대상을 좁히면 좁힐수록 그만큼 우리는 더 행복해질 수 있다. 그것들이 넓으면 넓을수록 그만큼 더 괴로움과 불안한 마음이 파고들 여지가 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가 느끼는 행복감은 점차 줄어든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다. 그것은 그만큼 사람들과 맺는 교제의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이다. 불필요한 관계나 복잡한 일정을 점차 줄여보라. 우리들의 생활 양식과 인간관계를 되도록 단조롭게 할수록 거기에 따르는 부담도 그만큼 줄어들며 그 줄어든 공간에는 자연스레 행복이 스며든다. 우리의 시야가 좁을수록 행동의 범위가 작을수록 더욱 마음이 안정되고 행복을 느낀다.
그러나 행동의 범위가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그만큼의 걱정과 욕망이 증가하기 때문에 만족을 쉽게 얻지 못한다. 두 번째, 행복보다는 불행을 피하라. 만약 고통이 없는 세상이 있다면 그곳에는 사람의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을 것이다. 사람들은 권태로 인해 모두 죽음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행복을 추구하기보다는 불행에서 벗어나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 자신의 능력으로 행복은 얻기 힘들지만 불행은 얼마든지 피해갈 수 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욕망에 대한 절제를 황금보다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은 가난이나 빈곤 때문에 추한 눈물을 흘리지 않는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쾌락은 다양한 형태로 사람들을 유혹한다. 육체적 욕망의 만족, 재물에 의한 소비 욕구와 자신을 내던져 얻을 수 있는 순간적 자유 등의 형태로 우리의 눈을 자극하고 우리의 마음을 유혹한다. 하지만 그것은 곧 사라지고 많은 신기루에 불과하다.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쾌락을 갈망하다 번번이 실패한다. 그러나 현명한 사람은 쾌락을 구하는 대신 불행을 피하는 길을 찾기 위해 노력한다. 그 때문에 좀처럼 공경에 처하지 않는다. 고통을 피하려고 쾌락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은 손해를 보는 행동이 아니다. 쾌락은 환상이 가져다주는 순간적인 찰나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환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들은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아무런 가치도 주지 못한다. 고통이 없고 일상의 권태가 없는 삶이야말로 가장 행복한 삶이다. 그것은 행복의 절정이라 말할 수 있다. 세 번째, 남 생각하지 마라. 행복은 자신에게 만족하는 사람의 것이다 라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을 새겨들어야 한다. 행복은 자신을 상대로 할 때 더욱 극대화될 수 있으며 다른 사람을 상대로 할 때 그 가치가 감소된다. 행복은 만족할 줄 아는 사람에게 주어진다. 나는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이미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그는 행복을 얻기 위한 자격을 충분히 갖춘 사람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확실히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나 자신뿐이다. 다른 사람과의 교제에는 득도 있겠지만 손해를 보는 경우도 많은 것이다. 행복을 자신과 거래하라. 자신에게 만족하면서 사는 사람은 이미 행복하다. 질투는 자연스러운 인간의 속성이지만 그 사람이 자신을 얼마나 불행하게 여기고 있는지를 표시하는 것이다. 세네카는 우리는 우리들의 것을 다른 것과 비교하지 말고 기뻐하자. 남의 행복을 보고 괴로워하는 자는 결코 행복해지지 않는다는 말을 남기면서 많은 사람이 너보다 앞서 있는 것을 본다면 많은 사람이 너보다 뒤에 있음도 기억하라는 말로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지금 상황이 나보다 좋은 사람도 있겠지만 나보다 좋지 않은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런 위안으로 자신의 처한 상황에 대해 만족하자. 그러면 행복도 저절로 찾아올 것이다. 네 번째, 행복에 집착하지 마라. 자신의 노력과 재능이 부족했기 때문에 행복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으로 행복을 추구하는 데만 너무 몰두하는 것은 좋지 않다. 다른 것은 다 제쳐두고 행복을 찾기 위한 노력에만 몰두한다면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즉, 행복에 대한 심한 집착은 그 반대의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행복하기 위해 너무 애쓴 결과 불행만 가득 손에 쥘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불행은 고뇌와 질병, 손실, 가난 등 여러 가지가 있으며 나중에 그 허망한 꿈에서 깨어난다고 해도 이미 때가 늦을 수 있다. 행복이라는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 먼저 마음의 방을 비워두어야 한다. 행복이라는 환상에서 벗어나기 위해 애쓰는 것.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일일 수 있다. 집착은 우리의 인생을 피폐하게 만든다. 집착만큼 우리의 삶을 오랫동안 아프게 파고 들어가는 병은 없는 것이다. 5번째, 미리 상상하지 마라. 우리는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고 있으며 모든 미래는 불확실하다. 그러므로 불행이 다가오기 전에 걱정부터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우리가 느끼는 미래에 대한 불안과 걱정으로 현재의 일을 주저하거나 포기할 필요는 없다. 미래의 불행은 불확실한 것이지만 현재의 행복은 확실한 것이기 때문이다. 행복과 불행에 대한 상상은 가능하면 억제하는 것이 좋다. 거센 폭풍의 기운에 휩쓸리듯 제멋대로 자라는 것이 상상력의 특징이다. 행복과 불행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다. 한번 상상하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번지게 된다. 행복이나 불행에 대한 상상력은 모래성과 같아 쉽게 무너지는 것이다. 우리는 상상력으로 모래성을 쌓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상상력의 모래성은 많은 열정만을 낭비할 뿐이며 상상력으로 쌓은 건물은 단 한 번의 한숨으로 무너져 내릴 만큼 허망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보다도 주의해야 할 것은 불행을 상상하면서 미리부터 걱정하는 일이다. 바로 눈앞에 불행이 닥치기 전에는 걱정하지 않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의 행동이다. 6번째, 건강이 곧 행복이다. 우리는 건강하지 않으면 절대로 행복할 수 없다. 당연한 말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잘 지키지 않고 있다. 다시 말하면 행복은 건강이라는 나무에서 피어나는 꽃과 같다. 따라서 우리는 건강한 몸과 마음을 유지하기 위해 자신을 단련해야 한다. 우리를 행복하고 불행하게 하는 것은 객관적이고 실제적인 사물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달려 있다. 그리고 그런 느낌과 인식은 건강하다는 것을 전제로 할 때 바로 설 수 있다. 수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어도 건강하지 못하면 즐길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없다. 건강은 가꾸는 것보다 지키고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나친 방탕과 쾌락의 늪으로 빠져들지 않도록 항상 조심해야 한다. 분노나 격정과 같은 격렬한 감정의 혼란을 피하고 정신적인 긴장이 계속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날마다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섭취하는 음식물에 대한 조절 또한 필요할 것이다. 명심하고 명심하라. 건강하면 모든 일이 기쁨의 원천이 되지만 건강을 잃으면 세상 모두를 잃는 것이다. 7번째, 행복의 비밀. 아름다운 풍경을 보면 마음이 기뻐지는 것은 복잡하지 않은 단조로움이 행복의 요건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이다. 행복은 조용하고도 단조로운 생활 속에서 우러난다. 우리가 단순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은 사실 얼마나 큰 행복인가. 인생을 오래 경험해 본 사람들은 알고 있다. 쾌락과 향락이 눈으로는 보이지만 가까이 가면 사라져버리는 신기루와 같은 것이며 고뇌와 고통은 현실성을 띤 실제인 것이다. 이러한 교훈을 깨달으면 행복과 향락의 추구를 그만두고 오히려 고통과 고뇌가 다가오는 길을 차단하려고 노력하게 된다.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고통 없이 인생을 조용히 살다 가는 것이다. 불행해지지 않으려면 특별히 행복해지기를 바라지 않는 것. 그것이 오래도록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마지막,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행복 수업. 행복하다는 것을 다르게 말하면 고통이 없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마음의 동요가 적을수록 우리가 느끼는 고통도 당연히 줄어든다. 사회활동의 폭을 좁히면 외부의 자극에 대한
마음의 동요를 줄일 수 있다. 또한 정신적인 활동을 제한하면 불안에 대한 자극을 줄일 수 있다. 그러나 정신적인 활동의 제한은 우리에게 안정을 주는 대신 우리를 권태롭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한다. 행복을 가로막는 두 가지 요소를 말하라면 단연 고통과 권태이다. 우리가 고통으로부터 어느 정도 멀어졌다고 생각하면 어느 사이에 권태가 나타나서 우리에게 꼬리를 친다. 권태를 물리쳤다 싶으면 또 어느새 고통의 그림자가 다가오고 있다. 실로 우리의 삶은 고통과 권태 사이를 누비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것은 외면적인 세계와 내면적인 세계가 서로 대립 관계에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외면적인 세계에서는 궁핍과 부족함이 고통을 주는 반면에 내면적인 세계에서는 안정과 풍요가 권태를 안겨준다. 부자들이 권태와 씨름하고 있을 때 가난한 사람들은 처절한 고통과 싸우고 있다. 곁에 두고의 짧은 생각. 우리가 누군가를 붙잡으려고 애쓰는 것이 오히려 더 큰 고통을 초래하곤 합니다. 이럴 때 떠날 사람은 떠나고 남을 사람은 남는다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강제로 관계를 유지하려는 노력을 멈추고 대신 그 관계가 자연스럽게 흐르게 두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저는 인간관계를 어떻게 할까 고민될 때 손바닥 위에 있는 모래를 올려놓은 모습을 생각합니다. 만약 모래를 내 품에 간직하고 싶어 꽉 움켜진다면 공간이 부족하여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갑니다. 반대로 모래를 품지 못하고 다 펼쳐버린다면 바람에 다 날아가 버립니다. 인간관계도 이와 같지 않을까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사람을 마주하며 살아갑니다. 건강한 모습은 사람들을 만났을 때 나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라 생각합니다. 누군가를 붙잡으려 인상 쓰지 말고 누군가를 놓아줄 때 인상 쓰지 말고 원래 나의 모습대로 남아있기를 권합니다. 오늘도 책 곁에 두고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책 쇼펜하우어 행복 수업을 읽고